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수능 독일어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평이했어요. 쉬운 편이었고, 많은 친구들이 1등급을 받았다고 연락을 해주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다들 수능 보느라 너무 고생했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역시나 발음 문제인데, 보시다시피 1점짜리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쉬울 거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죠. 자, was möchtest du? 너 무엇을 원하냐? 그랬더니 Orangensaft bitte. 마지막에 트, 요 발음 들어있는 거 봐라 라는 거잖아요. build. 대로 끝나면 트잖아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나머지 한번 보면 얘 Dose, Idee, Nude, 그리고 Adresse. 다 데이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아주 쉽게 풀고 가뿐히 풀고 넘어갈게요. 2번 보시면 이 되게 재미있는 유형을 얼마 전부터 모의고사에서 내시더라고요. 재미있어요, 이거. 자, 그래서 끝글자를 이어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낱말을 찾아라. 한번 찾아볼게요. 나투어는 자연, 그 라움은 공간이란 뜻이죠. M으로 시작해야 되고 카로 끝나야 됩니다. M 카밖에 안 썼는데 무식이 딱 보이죠. 그쵸? 너무 쉽다. 그쵸? 나머지 단어들 써보면 사과는 apfel, 은행은 bank가 되겠죠? 그리고 정원은 garten, 학생은 뭐 schüler 아니면은 studen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것도 1점짜리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자, 3번 보시면 welche magst du?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걸 넌 좋아하니? 라고 했어. 그랬더니 den winter래요. 계절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계절을 너는 좋아하니가 돼야 되고, 그리고 welche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여성 아니면은 복수명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계절에 해당한 단어 Jahreszeit 5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뜻도 한번 볼게요. 찰은 숫자죠. 숫자. 그리고 부어스트는 소시지. 기타레는 기타. 그러니까 그 악기 기타죠. 아우스쿤프트는 정보란 뜻입니다. 정보나 안내사항. 그리고 5번이 계절이란 뜻이죠. 정답 5번이 되고요. 그리고 날씨가 뭘 좋냐고 물어볼 때 날씨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요. 이렇게 정관사 써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 계절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 남성 사격으로 쓰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4번 볼게요. 4번에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unsere Tante ist 빈칸이고 50 Jahre alt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요 앞에다가 굿을 넣으면 좋기라는 뜻이 됩니다. 좋기. 그래서 여기는 굿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나머지 굿밖에 안 들어간다는 건 좀 그렇고 나머지 뭐 etwa 괜찮거든요. etwa도 대략이란 뜻이니까. 근데 selten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 5번 딱 지워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모나 고모가 좋기 50살은 되셨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랬더니 B가 하지만 사진에서는 그녀가 어떻게 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ieht sie bald aus? balt는 곧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죠? Sieht sie anders aus? 좀 다르게 보인다. 이게 정답이겠죠. 정답 2번이 됩니다. 수치 앞에 굿을 넣으면 좋기라는 뜻이라는 걸 안 친구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쵸? 자, 5번 볼게요. 어제 눈이 심하게 내렸다라고 하고 있죠. Hat es stark geschneit und deshalb 그래서 ist die Straße mit Schnee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이 눈으로 어떻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dann müssen Sie langsam fahren. 그러면 당신은 천천히 운전을 해야 됩니다. Der Himmel 하늘이 immer noch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Es schneit also wohl wieder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위의 뜻은 눈으로 덮여 있었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아래 뜻은 하늘이 흐리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bedeckt죠. 그렇죠? bedecken이라고 하면 무엇을 덮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덮여 있다라고 과거 분사를 써가지고 어떤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처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하늘이 혹은 날씨가 es ist 해가지고 bedecked라고 하면 뭔가 덮여 있는 듯이 우중충한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됐죠.
자, 6번 넘어갈게요. 표지판 문제가 나오네요. 그렇죠? Hier ist Rauchen verboten. 여기에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답 1번. 아주 간단하게 1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요. Herr Holz 씨네요. 목씨네요. 그쵸? 목재씨. 홀츠씨, haben Sie das Schild nicht gesehen? Schild는 표지판. 어렵지 않고. 그래서 여기 담배 금지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ach so, das wusste ich nicht. 아, 그래요. 그걸 전 몰랐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wusste는 wissen의 과거니까요. 알다. 그쵸? 자, 넘어갈게요. 7번 보면 Ich habe Zahnschmerzen. 나는 치통을 가지고 있어요. Und muss zum Zahnarzt.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됩니다. 즉 치과에 가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안 됐다 라는 거죠. Oh, das tut mir leid.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danke라고 합니다. 아프다고 하니까 빨리 나, 얼른 나, 쾌유를 빌어 라고 하겠죠. Gute Besserung이 정답이고요. 2번 das ist mir egal. 이것은 나에게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고 3번 nicht zu danken. 고마워할 거 없어 이 뜻이죠. 누가 나한테 고마워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고요. Helfen Sie mir bitte. 날 도와주세요. 이건 좀 맞지 않고 Das ist sehr nett von Ihnen. 당신 정말 친절하시네요. 당신을 칭찬하고 고마움을 전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안 되겠죠. 자, 8번 볼까요? mein Name ist 황. 내 이름은 황입니다. Entschuldigung,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Ich habe den Namen nicht verstanden. den Namen에서 그 이름을 이해 못했다라고 하면서 n이 붙은 것은 나메가 n명사여서 그렇죠. 대표적인 n명사입니다. 그렇죠? n명사는 n 변화명사, 남성 약변화명사인 거 아시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북슈타베로 하나하나 하, 위, 아, 엔, 기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자, 1번 볼게요. Sind Sie verheiratet? 당신 결혼하셨습니까? 예, 갑자기 궁금했나 봐요. 그렇죠? Wo wollen Sie arbeiten? 어디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Was kann ich für Sie tun? 당신을 위해서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고요. Wie sind Sie hierher gekommen? 당신은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수단을 묻고 있습니다. Können Sie ihn bitte buchstabieren? 5번이 정답이고요. 여기에서 이인이라는 게 그 이름을 이죠. 그래서 den Namen과 치환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uchstabieren은 철자를 대다 라는 뜻이죠. 9번 보시죠. Darf ich dir meinen Bruder Leo vorstellen? 너에게 나의 남자 형제를 vorstellen 할 수 있을까? 소개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Hallo Leo. 레오 안녕?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mich auch 라고 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표현. 나를 마찬가지로 나를 또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위에서도 mich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쁘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freut mich sehr가 됩니다. 쉬운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1번은 비싼 그때 봐 라는 뜻이고 2번은 ich bin dafür 난 그거에 동의해 이 뜻이고 4번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헤어질 때는 인사 5번은 저의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뜻이거든요. Mir geht es nicht schlecht. 컨디션이 안 좋은 건 아니라 나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요 이 뜻이에요. 3번은 나를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직역하자면 이거예요. 그래서 기쁩니다. 매우 기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려면 이제 안개님 이런 거 나왔어야죠. 그렇죠? 안개님. 만나서 반갑다라고 할 때 안개님 이렇게 하잖아요. 혹은 앞에 세야를 붙여서 안개님 하면은 이게 뜻으로 그냥 직역을 하자면 뭐 쾌적하다, 뭐 유쾌하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만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은 반갑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Sie angenehm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대답할 때 mich auch라고 대답은 못 하겠죠. 그때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Sie angenehm 혹은 freut mich 이런 식으로 새로운 표현을 써가지고 기쁘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3번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쁘다, 만나서 기쁘다, 반갑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답할 때요. ich auch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mich 격 일치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0번 볼까요? Sind Sie mit dem Essen zufrieden? Mit dem Essen zufrieden 하면은 mit etwas zufrieden 그것에 만족하다라는 뜻이죠. 당신 그 식사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기에 wunderbar 라고 하고 있죠. wunderbar는 아주 멋지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좋은 대답했겠죠. 그렇죠? 1번 es geht nicht 안 돼요 이 뜻입니다. 이게 뭐 가능성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안 돼요라는 뜻이요. 그리고 2번 das ist falsch 그것은 틀렸어요라는 뜻이고 3번 ich bin dagegen 난 그것에 반대합니다. 4번 es schmeckt prima prima는 아주 훌륭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super랑 바꿔 쓸 수 있어요. Mein Bauch tut weh. 내 배는 아파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됩니다. 11번 볼게요. Endlich habe ich eine neue Wohnung gefunden. 나는 드디어 하나의 새로운 집을 찾아내었어. Wo ist sie denn? Wohnung이니까 she로 맞죠? 여성이니까. 그녀는 어디에 있니? 즉 그것은 어디에 있니? 위치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지의 개념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In der Stadtmitte 도시 중심부에 괜찮죠? Hinter dem Bahnhof 기차역 뒤쪽에 맞습니다. Nach einigen Wochen 하면은 몇 주 후에란 뜻이고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In der nächsten Stunde라고 하면은 몇 시간 후에란 뜻입니다. 몇 시간 뒤쪽에란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A, B만 됩니다. 12번 볼까요? 약도와 그렇죠. 그림으로 또 우리가 내가 방향치인가 아닌가 테스트하는 문제. 자, entschuldigen Sie, 실례합니다. Wie komme ich zum이 왔으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wie komme ich zum이 왔으니까 뒤에는 남성 아니면 중성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택지 단어들을 보니까 다 남성 아니면 중성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성을 또 한번 써볼게요. marked 빼고는 다 중성이네요. 그쵸? 그래서 성으로 꼼수를 써서 고를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gehen Sie gerade aus래요. 한번 그려볼까요? 쭉 가래요. Und an der dritten Kreuzung nach rechts 라죠. 이렇게 쭉 갔다가 세 번째 크로이층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래요. 그렇죠? A의 방향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이 저쪽이죠. 그러면은 나오는 게 무세움이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뜻들로 보면요. 무세움은 박물관, 테아터는 그 연극이나 뮤지컬 올리는 극장이죠. 슐로스는 성이고요. 라트하우스는 시청, 마크트는 시장입니다. 2번 정답 잘 골랐고 13번 볼까요? Gehen wir Kaffee trinken? 우리 커피 마시러 갈까? 라는 거고요. 여기서 동사 원형을 문장 마지막에 취해서 gehen과 같이 쓰면 뭐뭐 하러 가다 라는 뜻이죠. gerne, 좋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ie wäre es nach der Arbeit? 라고 하고 있죠. Wie wäre es? 라고 하면은 그러는 거 어때? 라고 제안할 때 묻는 거고요. Nach der Arbeit 하면은 일 끝나고 나서란 뜻이죠. 그러니까 일 끝나고 나서가 어때? Gut, 좋아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1번 보면 Woher ist der Kaffee? 그 커피가 어디 출신이니? 좀 웃긴 질문 같긴 하잖아요. 근데 커피가 뭐 어디 예를 들어서 에디오피아라든지 케냐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데 출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 어디에서 왔지? 라고 물어볼 때 Woher ist der Kaffee?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2번 보시면 Wann passt es Ihnen? 당신에게 언제가 맞을까요? 이게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 뜻도 볼게요. Wer kommt noch mit? mitkommen 하면 함께 가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왜 코멘을 가지고 가다라고 해석을 하냐면 행선지가 같아서 그래요. 뭐 함께 오다라는 뜻도 되지만 한국에서 함께 오다 조금 어색하잖아요. 함께 가다, 같이 가다 이 뜻이에요. 같은 곳으로 같이 가다. 그래서 누가 또 같이 가냐라는 뜻이거든요. 누가 또 같이 올 거냐 이 뜻이죠. 자, 4번 보시면 wen treffen Sie gerade? wen은 누구를이죠. 그래서 당신이 누구를 걔가든 지금 막 당장이요. 지금 막 당장 당신이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이 뜻이고요. Warum trinken wir Kaffee? 우리는 왜 커피를 마시는가? 우리는 왜 커피를 마십니까? 라는 거니까 어색합니다. 2번이 정답. 14번 장문이 나오네요.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Hallo Lena, 레나 안녕. Ich habe am Mittwoch einen Termin in Düsseldorf. 나는 수요일에 düsseldorf에서 하나의 일정이 있어. 일정, Termin, 중요한 단어죠. Komme aber schon am Dienstagmittag an 이래죠. 하지만 벌써 화요일 정오에 도착해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제 레나가 다른 지역에 살고 수요일에 düsseldorf에서 일정이 있는데 그 전날인 화요일 정오에 벌써 도착을 한다는 뜻이겠죠. Können wir uns am Dienstagabend sehen?
화요일 저녁에 우리 볼 수 있을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스가 나오는 거는 서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우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상호 제귀를 넣었습니다. sonst는 그러지 않으면 이란 뜻이죠. sonst geht auch an ein anderer Tag. geht가 가다란 뜻인데 여기에서는 가능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또한 하나의 다른 날도 가능해 이 뜻이죠. 그러니까 널 보고 싶으니까 화요일 저녁에 만날까? 아니면 다른 날도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n Düsseldorf, düsseldorf에서 wohne ich im Hotel. 나는 호텔에서 머물러 란 뜻이고요. 어떤 호텔에서 잠깐 단기적으로 머물러도 동사 wohnen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 마리라는 호텔에서 머무르고요. Und bleibe bis Samstag. 토요일까지 머물러 라는 뜻이죠. Schönen Tag, 좋은 하루 보내, 막스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Lena hat nur am Mittwoch Zeit für Max 라고 되어 있죠. 레나는 아직 대답도 안 했어요. 그쵸? 레나가 수요일에만 막스를 위한 시간이 있다. 이거는 모르는 거죠. Max hat am Dienstag Mittag einen Termin. 막스는 화요일 정오에 일정을 가지고 있다. 아니죠. 수요일에 가지고 있고요. Lena kommt am Samstag nach Düsseldorf. 레나가 토요일에 düsseldorf로 온다? 몰라요. Max will Lena vom Hotel Marie abholen. 막스가 레나를 마리라는 호텔로부터 마중 나가려고 한다. 픽업하려고 한다. 아니죠. Max ist von Dienstag bis Samstag in Düsseldorf. 막스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düsseldorf에 있다. 맞죠? 5번 정답입니다. 자, 들어갈 순서로 배열한 거 볼게요. 오케이 라고 하면서 ein interessanter Film aus Finnland. 핀란드로부터 온 하나의 흥미로운 영화야. 8월 8시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 was läuft denn 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läuft는 동사원형 laufen이잖아요. 원래는 달리다인데 영화가 주어가 되면 상영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Wann beginnt er? 언제 그것이 시작하니? 대명사로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등장하지 않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용상 봤을 때 영화예요. 그러면 이 에어도 영화예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시작하니? 라고 하고 있고요. Wollen wir am Freitag zusammen ins Kino gehen? 우리 금요일에 함께 영화관 갈까? 이렇게 제안하는 게 먼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좋아. 뭐가 상영하는데? 핀란드에서 온 하나의 재밌는 영화가 상영해. 그것이 언제 시작하니? 8월 8시에 라고 하겠죠. 그래서 TRB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 16번 그림에 대한 설명. 그림을 보니까요. 약간 저녁 시간에 빵집인 것 같아요. 저녁인가 아침인가? 아침일 수도 있겠다. 그쵸? 어쨌든 빵집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Auf dem Tisch sind Blum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꽃들이 있다. 맞네요. An der Wand hängt eine Uhr. 벽에 시계가 걸려있다. 맞고요. Der Verkäufer trägt eine Brille. Verkäufer라고 하면 판매원이죠. 판매원이 안경을 쓰고 있다. 맞아요. Vor dem Fenster stehen Lampen. 창문 앞에 램프들이 서 있다.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천장에 달려있어요. 그쵸? Im Regal liegen verschiedene Brote. 진열장에는 다양한 빵들이 놓여있다. 맞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됩니다. 만약에 저 램프들이 어디에 걸려있다 정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이 램프들은 지금 빵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überden Broten 해도 되는데 천장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an der Decke 라고 하면 됩니다. Decke가 천장이죠. 그래서 an der Decke hängen 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까지 풀어봤고요. 17번 볼까요? 광고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Busreise durch England für Student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usreise는 버스 여행이죠. durch England. 제가 이거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이 durch가 원래 영어의 through잖아요. 그래서 관통하여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영국을 관통하냐. 이 durch 뒤에 이렇게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뭐 대전을 관통해서 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도 쓰긴 하거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von 서울 nach 부산 이런 표현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관통해서 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durch 다음에 약간 지역이 나와요. 잉글랜드 이렇게 지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무세움, 박물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쑥 통해서 지나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지역
요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그 지역을 요렇게 왔다 갔다 여기저기 구석구석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Busreise durch England는 영국을 쑥 지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쑥 지나서 가는 버스 여행이 아니라 영국 여기저기를 다니는 버스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ür Studenten, 대학생을 위한 이란 뜻이죠. 그래서 언제냐? 8월 9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그렇죠? Abfahrt, 출발이란 뜻이죠. 출발은 8월 9일에 출발하고요. 7시에 어디에서? Vor der Stadtbibliothek. 도시 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 앞에서 출발을 한다. 프라이스 가격은 600유로다. 600유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1번 모집 인원부터가 틀려버렸네요. 그렇죠? 몇 명까지 받는다 이런 얘기 없죠? 여행 가격 나와 있고요. 여행 기간 나와 있고요. 출발 시각 나와 있고 출발 장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18번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 Guten Tag, kann ich bitte Frau Müller sprechen? 제가 뮬러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Frau Müller는요 사격이에요. 사격 sprechen 하면은 그 사람과 통화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Danke, ich warte 라고 하죠. 고마워요, 제가 기다릴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기다려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잠깐 기다려주세요는 einen Moment bitte가 됩니다. 나머지 뜻을 좀 볼까요? viele Grüße, 많은 인사를 담아서 이거는 편지를 쓸 때 하는 인사예요. 마지막 인사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viele Grüße는 그냥 편지에서 쓰는 말이고요. 2번, das bin ich, 그것은 저입니다. 그러면 통화를 했었으면 됐죠. 바로, 그렇죠? 3번, sie ist nicht da, 그녀는 없어요 라는 뜻이죠. 4번 Auf Wiederhören, 전화 끊을게요 라는 뜻입니다. 정답 5번이 되고요. 3번에서 이거 지금 회사 같잖아요. 그쵸? 그녀가 회사에 없다라는 거는 회사 건물 안에 없다. 여러 가지 사유로, 예를 들어서 외근 중이어서 혹은 병가를 내서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 안에 없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sie ist nicht da 대신에 nicht im Haus라고도 합니다. 재밌죠? 이게 집안에 없다라는 뜻으로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sie ist nicht im Haus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유용하겠죠? 19번 볼게요. Ich habe ein Zimmer für 2 Nächte reserviert. 이 Nächte, 이 단수는 Nacht죠. 밤이에요, 밤.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복수형을 알아두면 유용한 게 밤이죠. 왜냐면 박이란 뜻으로 쓰여서. 그래서 zwei Nächte가 2박이야, 2박. 그래서 이 박을 위해서, 두 개의 밤을 위해서 방 하나를 예약했다라는 뜻이죠. Kann ich vielleicht는 혹시나 라는 뜻이죠. Eine Nacht länger bleiben. 한 밤을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연장 신청을 하고 있네요. 근데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 eine Nacht 몇 격일까? 네, 4격입니다. 시간부사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해석을 할 때도요. 제가 혹시 하룻밤을 더 오래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쵸? 4격입니다. 시간부사구여서요. 한국어랑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샤드라고 하고 있죠. 샤드는 아이고 아쉽네요 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야. 그쵸? 그러면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1번 보시면 ich glaube schon. 나는 벌써 생각한다가 아니라 제 생각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뜻이에요. 이 shon은요 여러분 shon의 의미를 잘 파악하면 독일어스러움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shon은 긍정의 강조예요. 긍정. 그래서 ich glaube schon 하면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샤데가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1번은 맞지 않고요. 2번 das kostet nichts mehr. 그 어떤 돈도 더 들지 않는다. 돈이 더 들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살펴보면요. 코스텐이 값이 나가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몇 유로다라고 할 때 das kostet 뭐뭐뭐 어이로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얼마가 나간다라고 할 때 사격을 받아야 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das kostet nicht가 아니라 nichts가 된 거예요. 목적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값이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히트가 아니라 니히츠라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사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1유로다라고 할 때 das kostet 한 다음에 ein Euro
라고 해도 충분히 알아듣고 독일인들도 그렇게 쓰기도 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어이고가 남성 명사기 때문에 einen Euro라고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다른 시험에서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보시면 das können Sie machen. 그것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샤드가 나왔겠어요. 그렇죠? 4번 das ist leider nicht möglich. 유감스럽게도 불가능합니다. 4번이 정답. 5번 Sie müssen nichts dafür bezahlen.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페이할 필요 없습니다.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도 nichts 나온 것도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쓴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지불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것과 똑같이 möglich랑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게 das geht죠. Das geht. 야? 근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안 되는 거니까 das geht leider nicht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같은 뜻의 문장.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20번 보시죠. Könnten Sie mir bitte die Tür aufmachen? aufmachen 열다. könnten은 뭐뭐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고요. 그쵸? 공손한 접속법 이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저를 위해서 문 좀 열어줄 수 있으세요? 라고 할 때 문을 열어줄 수 있나요?가 아니라 문을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추측하면서 물어보면서 공손하게 하는 접속법 이식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하고 공부한 친구들은 aufmachen 나오면 제가 뭐 얘기할지 알 것 같은데 그쵸? aufmachen 열다 그럼 machen 사총사 있다 그쵸? 닫다는 뭐예요? zumachen 그렇죠. 그리고 켜다 anmachen 어떤 전자기기 같은 거 켜다 끄다는 ausmachen 그쵸? 요 네 가지는 나오면 바로바로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저에게 문 좀 열어주실래요? 라고 했죠. 야, natürlich, 네, 당연하죠. 뭐라고 했어요? 했더니 고마움을 얘기를 해야겠죠. kein Problem, 문제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vielen Dank 라고 했을 거고요. 나머지 뜻을 좀 볼게요. gleichfalls는요. 단독으로 먼저 쓸 수 있는 인사가 아니죠. 누군가가 나한테 좋은 걸 기원해 줬을 때 당신도요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주말 보내세요. schönes Wochenende 라고 했으면 gleichfalls 당신도요 라고 맞받아칠 수 있죠. gleich는 똑같은 이란 뜻이고 fall이 경우란 뜻이에요. 경우. 그러니까 당신에게도 똑같은 경우, 상황을 기원한다 이 뜻이 되고요. 2번 stimmt소는 잔돈은 됐어요 란 뜻입니다. 잔돈 됐고 그냥 팁으로 가지세요 란 뜻이고 4번 einverstanden은 동의했어요 란 뜻이에요. 동의했어요. einverstanden. 그리고 5번 das macht nichts.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즉 괜찮아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고요. 여기까지 너무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21번 볼게요. 출근 시 이동수단별 이용료를 나타내는 도표를 이해하네요. 도표를 봅시다. 자, 아우토가 제일 많네요. 반, 철도죠. 기차. Fahrrad, 자전거. zu Fuß, 걸어서. Bus는 버스. 자, 1번 보시면 die wenigsten Leute kommen mit dem Bus 라고 하고 있죠. die wenigst, 가장 적은 사람들이 버스로 온다. 맞아요. 그렇죠? Mehr Leute kommen zu Fuß als mit der Bahn. 이래죠. 더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온다. 뭐뭐보다? mit der Bahn. 철도보다. 바뀌었죠. 2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3번 über는 뭐뭐 이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mehr als로 치환할 수 있어요. mehr als, more than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가 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달린다. 맞아요. 그런데 이 문장 구조 조금만 더 보면요. der Menschen이 이격으로 쓰였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50%가 넘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주어는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50%, über 50%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mehr Leute, 더 많은 사람들이 fahren mit der Bahn, 철도로 달립니다. als mit dem Fahrrad, 자전거보다. 맞죠? weniger Menschen, 더 적은 사람들이 kommen zu Fuß, 걸어서 옵니다. als mit dem Fahrrad, 자전거보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2번 볼게요. 유나가 말합니다. Hallo Sven, gehst du immer noch zur Tanzschule? 너 immer noch는 한 세트로요. 아직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 아직도 여전히 그 댄스 학원 다니니? 라는 거죠. 독일은 학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원 이름을 슈레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명칭을 앞에다 붙이면 돼요. Tanzschule, 댄스 학원. Ja, und ich bin viel besser geworden. 그리고 나 훨씬 더 잘하게 됐어 라는 뜻이죠. 네, besser는 비교급. 그래서 feel이 훨씬을 수식해주는 그 강조해주는 부사죠. Aber es ist nicht einfach. 하지만 아직 nicht einfach. 쉽지가 않아 라는 거죠. 그것은 아직 쉽지가 않아. Ich muss am Ball bleiben. 나는 그 무도회에 머물러 있어야 돼 라는 거죠. 무도회나 공에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하고 있어요. 관용어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넌 지금 willst du jetzt lieber Fußball spielen? 넌 지금 차라리 축구를 하고 싶다는 거야? 라고 했어요. 아니, am Ball bleiben. 아니, 무도회나 공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뭐냐면, dass man etwas fleißig macht.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근면성실하게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소리야 라는 거죠. 아하, ich verstehe. 알았다 라는 겁니다. 자, 공을 놓치다 아니고요. 축구를 하다 아니고 계속 열심히 하다가 정답이죠. 원을 그리며 춤추다 아니고 연이어 경기 얘기다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다 am Ball bleiben. 공에 머물러 있다. 자, 23번 볼까요? 니콜라우스 탁. 그렇죠. 원래 전통적으로 독일에는 산타클로스가 없잖아요. 니콜라우스가 있죠. 그리고 니콜라우스가 오는 날도 달라요. 12월 24일, 25일에 오는 게 아니라 언제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er Nikolaustag ist ein christlicher Feiertag. 크리스틀릿이라고 하면 기독교일이란 뜻이죠. Feiertag은 국경일, 휴일이란 뜻이죠. 그래서 니콜라우스탁은 기독교 국경일이다 라는 거예요. Man feiert in이라고 된 것은 그것을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쵸? 그것을 독일에서 am 6. Dezember 12월 6일에 잔치를 합니다. traditionell, 전통적으로 machen die Kinder am Tag davor, 아이들이 am Tag davor, 그 전날에 ihre Schuhe sehr sauber. sauber machen이네요. 그쵸? 그들의 신발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고, 즉 빨래를 한다든지 신발을 닦는다는 거죠. und stellen sie가 여기에서 Schuhe를 가리킵니다. 그것들을 세워놓는다. am Abend vor ihrer Haustür. 저녁에 그들의 집문 앞에다가 세워놓는다라는 뜻이에요. For ihre Haustür, 사격으로 쓰인 이유가 슈텔렌과 상응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디에다가 세워놓는다라고 할 때 전치사 다음에, 장소 전치사 다음에 사격을 써야 되죠. Am nächsten Morgen finden sie in den Schuhen kleine Geschenke. 다음날 아침에 그들은 신발 안에서 작은 선물들을 발견해냅니다. 라는 거죠. Man sagt dann, 그러면 사람들이 말해요. Die Geschenke sind vom Nikolaus. 그 선물들은 니콜라우스로부터 온 거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1번, der Nikolaus schenkt den Kindern Schuhe. 니콜라우스가 아이들에게 신발은 선물로 준다? 아니죠. Die Kinder geben dem Nikolaus keine Geschenke. 니콜라우스에게 그 어떤 선물도 주지 않는다, 아이들은. 네,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언급돼 있지는 않죠. 그렇죠? Der Nikolaus feiert an dem Tag seinen Geburtstag. 생일 축하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Der Nikolaus findet die Geschenke vor der Haustür. 문 앞에서 그 니콜라우스가 선물들을 발견한다. 아니고요. 그렇죠? Die Kinder machen einen Tag davor ihre Schuhe sauber. 그렇죠? 이게 언급이 되어 있죠. 아이들이 하루 전에 그들의 신발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24번 볼까요? 글을 위한 내용. 그렇죠. 여기 보시면 뭔가 대관람차가 있어요. 대관람차는 Riesenrad라고 해요. 거대한 바퀴라고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Der Prater ist ein Erholungsgebiet in Wien. 프라터라는 곳은 비엔나에 있는 Erholungsgebiet이에요. Erholung이 뭐예요? 휴양이죠. 휴양. 그리고 게비트는 지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휴양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성명사입니다. 휴양지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Lange Zeit war es nur für den Kaiser und seine Leute.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은 오직 황제와 그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Aber Kaiser Joseph II. Öffnete es vor ungefähr 250 Jahren für alle. 하지만 황제 요세프 2세 황제가 그것을 ungefähr 대략 250년 전에 모두를 위해서 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요. 요세프 2세 황제에서 요것을 제가 어떻게 읽었어요? 스파이터라고 읽었죠.
왜요? 카이저 요세프 스바이터 앞에 그 어떤 관사도 없잖아요. 이 몇 세라고 하는 것도 서수고 그리고 형용사 어미 변화 적용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그 카이저라고 해서 데아 카이저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데아 카이저 요세프 스바이테라고 약변화하셔야 되고 여기에선 지금 앞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강변화하셔서 스바이터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 좋은 황제였네요. 250년, 대략 250년 전에 모두를 위해서, 모두, 이거 사람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열었다라는 거네요. kurz danach, 그 후, 얼마 후에란 뜻이죠. kurz는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얼마 후에 gab es dort Restaurants, Cafés und Möglichkeiten für Sport und Spiel. 거기에 레스토랑들이 있었고 커피숍들이 있었고 그리고 Möglichkeiten은 직역하자면 기회잖아요. 가능성 기회. 그쵸? Für Sport und Spiel. 그러니까 운동이나 게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다. 즉 운동이나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운동 기구가 될 수도 있고 게임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쵸? Im Prater ist einer der ältesten Freizeitpark der Welt. 프라터는요, 하나의 가장 오래된 프라이차이트파크는 휴양지나 어떤 그 유원지죠. 유원지. 그래서 가장 오래된 유원지들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Der Welt. 세계의. 그렇죠? 그래서 프라터는 하나의 가장 오래된 유원지가 프라터 안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프라터는이 아니라 지금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Da steht 거기에 있다. Seit mehr als 뭐뭐 이상. 그래서 125년 이상 전부터 das Wiener Riesenrad. 비엔나의 대관람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Auch heute kann man damit noch fahren.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타고 달릴 수 있다. 즉 그것을 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비닐 대관람차는 세워진 지 125년이 넘었다. 맞죠? Seit mehr als 125 Jahren. 그쵸? 맞죠? 프라터는 약 250년 전에 모두를 위해 개방되었다. 맞습니다. 현재는 비닐 대관람차 전체가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아니요. 탈 수 있다라고 나왔고요. 요세프 2세 황제는 프라터에 식당을 짓는 것을 금지했으면 생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B가 정답이 됩니다. 25번 볼까요? Das Land liegt in Europa. 그 나라는 유럽에 놓여 있다. 전 사진만 보고 스위스 이랬는데, 그쵸? Einige wichtige Städte sind Basel, Bern, Genf und Zürich. 무조건 이거 스위스죠. 무조건, 그쵸? 몇 개의 중요한 도시들은 바셀, 그리고 베안, 겐프, 그리고 즈리히다. 바셀은 도시 이름, 베안도 도시 이름, 겐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네바입니다. 제네바. 그리고 취리히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참고로 베안이 스위스에서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예요. 행정 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볼까요? In dem Land, 그 나라에서는 gibt es 4 offizielle Sprachen. 4개의 공식 언어들이 있다. Deutsch, Französisch, Italienisch und Rätoromanisch.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레토로마너가 있다. 토착어입니다. 이것은. Viele Leute sprechen Deutsch. 많은 사람들이 독일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Die Berge in diesem Land sind sehr hoch. 이 나라에 있는 산들은 매우 높다. Vor allem die Alpen. 무엇보다도 알프스가라는 거죠. 여러분 알프스는요. 복수명사입니다. 자체가 복수로 쓰여요. 네. 그래서 스위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막스 플랑크 한번 볼까요? 막스 플랑크 kam 항상 나오는 구절 나오죠. kam zur Welt. 태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1858 in Kiel zur Welt. 1858년에 키일에서 태어났다. Er studierte Physik und war Professor an Universitäten in Kiel und Berlin. 그는 물리학을 전공했고요. 프로페서였어요. 교수였습니다. 대학교 키일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렇죠? 이 대학교가 2개이다 보니까 an Universitäten 복수로 썼어요. 그렇죠? Besonders berühmt 특히나 유명해진 거예요. wurde er durch seine Quantentheorie. 그의 양자이론으로 유명해졌다라는 거죠. 양자이론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유명해졌다. Er bekam den Nobelpreis für Physik des Jahres 1918. 1918년의 노벨 물리학자상을 수상했다라고 하고 있네요. 이격으로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Max-Planck-Institute gibt es nicht nur in Deutschland.
막스 플랑크 그 연구소는요, 독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sondern 아니라, auch in anderen Ländern, 다른 나라들에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골라보래요. 1번 보면, wo ist er gestorben? 그가 어디에서 죽었나? 그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Wie lange studiert er? 어디에서 공부했는지는, 어디에서 공부했는 게 아니라 무엇을 공부했는지 나오는데, 얼마나 공부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쵸? Ab wann war er Professor? 언제부터 그가 교수였나? 언제부터도 나오지 않아요. Wofür ist er bekannt geworden? 무엇으로 그가 유명해졌나? 양자이론 나왔죠. Seit wann gibt es Max Planck Institute? 막스 플랑크 연구소들이 언제부터 있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2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사실 모의고사 독일어나 수능 독일어나 본 게임은 여기부터죠. 27번부터입니다. 네, 27번 쉬운 문제 하나 나오고 28번부터 30번까지 이제 문법 문제 나오잖아요. 27번 볼게요. 이거 보자마자 이거 명령문 문제네. 그쵸? schön Team, du auch 그래요. 팀 잘 자라 라고 할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도 라고 대답을 한 거죠. schlafen의 두 명령형 schlaf가 되죠. schlafen은 두에서 schläfst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umlaut가 붙어서 불규칙해지는 동사들은 명령을 할 때 이 불규칙해서 생긴 umlaut 떼고 어미를 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schlaf라고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1번 너무너무 쉬운 문제. 그래서 1점짜리 문제. 28번 보시도록 하죠. 밑줄 친 게 공통성이 있죠. 불규칙 동사들, 그쵸? 자, R을 보시면 Hast du meine Hand? 라죠. 너 내 손 좀 잡아줄래? 라고 합니다. 동사 원형은 할텐이고요. 할텐의 두의 형태 hältst 맞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B를 보시면 über nächstes, 제가 지금 발음도 잘 못하고 있죠? 틀렸다는 거예요. 자, über nächstes du im Bonn. 너 본에서 숙박하니 머무르니 라는 뜻입니다. übernachten이라고 하면은 숙박하다 머무르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불규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umlaut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C 볼까요? Lass du die Tasche hier? 라센 동사네요. 라센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lässt du die Tasche hier가 맞고요. 뒤에 보면 wünschst du sonst noch etwas? wünschen. 기원하다, 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면 됩니다. wünschst. 그래서 D 정답. 29번 보시죠. gehört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 선택지를 보니까 전치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동사와 함께 쓰는 전치사 혹은 전치사의 뒤에 나오는 격 이게 문제겠구나 라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gehört Mathematik deinen Lieblingsfächern 이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gehört예요. 어디에 속하다. gehört zu죠. 어디에 속하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치우셔도 돼요. 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deinen Lieblingsfächer는 복수의 3격인 게 보이시죠? 왜? deinen 그리고 Lieblingsfächer, fächer까지가 복수인데 n 복수 3격에서 붙었다. 그러면 이 A 자리에는 3격이 오는 전치사가 오겠다라고 기대한 걸 딱 봤는데 다 3격이 올 수 있죠. 네, 그래서 gehören zu를 알아야지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보시면 Er hat manchmal eine E-Mail an geschrieben. 이래죠. 그는 가끔 하나의 이메일을 하고 선택지를 보니까 3격이게 4격이게라고 묻고 있어요. 나에게 썼다라는 문장이거든요. 메일이나 편지 같은 걸 누구에게 쓴다라고 할 때 이메일 혹은 편지 뭐죠? 그렇죠. Brief죠. einen Brief. 야? 안 다음에 4격을 써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0번 볼까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보시면요. 뭔가 제귀동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R을 보시면 Du hast dir am Bein verletzt 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너에게 다리를 다쳤다? 자, verletzen이라는 동사는 다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가 틀렸냐? dier가 틀렸어요. dish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du hast dich. 그래서 제귀를 4격으로 쓰고 안 다음에 3격으로 신체 부위를 쓰면 다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썼으면 맞아요. 바인은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am 바인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귀 디어는 절대 못 들어가나요? 디어 쓸 수 있어요. 언제? 안을 안 쓰면. 그러니까 verletzen이 다치게 하다잖아요. 그래서 너가 너를
다리에 있어서 다치게 했어라는 문장이 Du hast dich am Bein verletzt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가 너에게 그 다리를 다치게 했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마치 수요 동사처럼 3, 4격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Du hast dir das 혹은 너의 다리, dein Bein verletz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앞에 dior가 나왔기 때문에 너가 너에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다리는 너의 다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인을 쓰면 약간 중언부언이 돼요. 그래서 다스가 조금 더 적절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A는 틀렸고요. B 볼까요? Er hat sich auf das Sofa gelegt. legen 동사, 눕히다죠. 그래서 스스로를 눕히다라고 할 때는 어디로 가서 눕다라는 뜻이고요. 어디로 가서 눕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사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잘 지킨 문장. B 맞고요. C 볼게요. Ich habe mich über die Nachricht geärgert. sich ärgern이라고 하면은 ärgern이라는 동사가 누구를 화나게 만들다예요. 누구를 짜증나게 화나게 만들다인데 여기서 제귀대명사 sich를 써가지고 자기 자신을 화나게 만드는 거죠. 즉 화나다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낼 때는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낼 때 저도 쉽게 그냥 자 여러분 sich ärgern über 사격이 무엇에 대해서 화내답니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외우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über라는 건 무엇에 대해서란 뜻이거든요. über는 주제예요. 주제. 여러분 토론에 나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주제를 파악을 해야 이미 파악을 해야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이라는 단어 디스쿠시온이 있어요. 디스쿠시온도 무엇에 대한 토론이라고 할 때 über를 써요. 이미 파악이 되는 주제는 über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화도요. 화를 내는 것도 이미 일어난 일이고 내가 파악이 된 일에 대해서 화를 내야지 정상적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über를 쓰는 거예요. über는 이미 파악이 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über 다음엔 사격을 쓴다는 것도 über가 원래 장소 전치사로서 삼정사동이에요. 어디 위에란 뜻인데 위에면 삼정이고 위로는 사동이거든요. 그런데 주제를 나타낼 때는 무조건 사격을 쓴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 그 소식에 대해서 화가 났다. 하나도 어디 고칠 데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25학년도 수능 문제 같이 풀어봤는데 어떠셨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수능 보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